굵직한 국가 아젠다를 내놓고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네네. 예산개혁도 안 돼요. 연합정치에 대한 공약들도 저는 많이 제한됐으면 좋겠고 네네. 정말 정치가 절망적일 때 또 희망적인 정치판으로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한번 우리 그런 꿈도 한번 꿔보는 거 어떠냐 이거죠. 양 진영이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둘의 협치가 가능하냐. 굉장히 비관적인 댓글들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그때 당시도 제가 조금 알고 있었고 또 같이 정치한 적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고민은 뭐냐면 이 승자 독식의 이런 대통령제 가지고 과연 성공적인 국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늘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니까 그 정쟁이 아주 심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야당도 난리치고 막 그냥 사사건 그 대통령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당시 의원을 통일부 장관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해요. 지금 기억 안 나실 겁니다만 그때 그런 얘기라면 얼마나 대담한 발상입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정치인을 조금 더 이렇게 중용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발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도저히 이 극단적인 이 적대 정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총리를 국회 다수당한테 주겠다. 그래서 아예 책임 정치를 하자는 그런 이제 제안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제안을 좀 초기에 좀 일찍, 그러니까 대통령이 훨씬 좀 이른바 좀 잘 나가고 좀 시절이 좋을 때 제안을 했으면 훨씬 좀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때 제안하니까 여당 내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 막 그냥 무슨 대연정이냐고 반대를 했는데 그건 노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대한 게 아니라 이제 똑같이 이제 다음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한 논리에서 반대를 한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정치가 절망적일 때 또 희망적인 정치판으로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한번 우리 그런 꿈도 한번 꿔보는 거 어떠냐 이거죠. 이렇게 정말 머리채 잡고 싸우는 적대 정치가 정말 무도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말 정치권에도 반성을 촉구하고 21대 국회가 잘 구성되고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연정과 협치에 대한 입장은 뭐냐? 21대 네. 국회가 됐을 때 예산개혁은 그러면 어떻게 서로 예산개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 기존에 이미 다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 예산개혁을 하려면 거기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네네. 예산개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번쯤 21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굵직한 국가 아젠다를 내놓고 나는 연합정치에 대한 공약들도 저는 많이 제한됐으면 좋겠고 네네. 오히려 이렇게 적대적 정치가 진짜 하늘을 찌를 때 오히려 우리는 다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담대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한번 말씀이시죠? 해보자고요. 그 전례를 네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여줬어요.